자, 오늘은요, 아주 강렬한 감정이죠. 바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가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.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치유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이지 좀 충격적입니다. 한 커뮤니티 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남자가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. 아니, 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발단은요, 젊은 갱단원 한 명이 그를 향해 갱사인을 보낸 거였어요.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. 근데 바로 이 지점, 어떻게 그 사소한 손짓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일으켰을까?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분노가 쓰고 있는 아주 교묘한 가면을 벗겨보는 겁니다. 우리가 느끼는 극심한 분노는요, 사실 지금 이 순간 때문에 폭발하는 게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. 보통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 수면 위로 늘어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거대한 빙산의 몸통, 진짜 원인은 그 아래, 상처나 두려움, 수치심 같은 더 깊은 감정들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. 물론 그 남자도 나름의 이유를 댔어요. 아니, 저 어린 녀석이 감히 나를 무시해? 내가 예전에 갱단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? 이렇게 말했죠. 겉으로 보기엔 자존심 문제,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았어요.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나옵니다. 우리는 더 깊이,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만 해요. 왜라고 딱 한 번 묻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답에 또 왜라고 묻고 또 묻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. 이게 사실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거예요. 분노처럼 강렬한 감정의 열매가 딱 나타났을 때 일단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. 아니, 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를 화나게 만들지? 그리고 첫 번째 답을 떠오르면 거기에 또 묻는 겁니다. 그래? 그럼 그건 또 왜 나를 화나게 하는데?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 마침내 그 뿌리, 핵심적인 상처에 닿게 되는 거죠. 이 남자의 경우도 똑같았어요. 계속 왜? 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분노의 뿌리가 결국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가 13살 때 겪었던 끔찍한 상처 말이죠. 그를 그토록 분노하게 했던 극도의 무시는 사실 갱단원의 손짓이 아니었던 거예요. 진짜 원인은 13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고작 값싼 중고차 한 대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던 그 기억, 그 최초의 배신이었던 거죠. 35살 어른이 됐지만 그 사소한 손짓 하나가 순식간에 그를 무력했던 13살 소년의 고통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겁니다. 자, 이렇게 분노의 뿌리를 찾아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?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 2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죠? 누가 나한테 화내면 나도 같이 화내고, 누가 날 통제하려고 하면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잖아요.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고통의 순환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. 진짜 변화는 이 패턴을 깨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.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철저한 정직입니다.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은 어땠는지, 내 반응은 어땠는지, 내 안의 상처는 뭔지,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열쇠,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일 텐데요. 바로 용서입니다. 네,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부터 하세요. 아니,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?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하고요. 이게 바로 용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. 용서는요, 사실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. 나 자신을 과거의 고통이라는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한, 오로지 나의 자유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. 고대 이스라엘의 의식인데요.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.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바쳐서 잘못에 대한 대가, 즉 빚이 청산되었음을 상징했고요. 다른 한 마리, 이른바 속죄양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
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떠나보냈어요.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. 진정한 용서가 바로 이와 같아요.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른 다음 그 상처를 내 삶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겁니다.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과거의 뿌리를 다루었다면 시선을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. 치유는 과거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거든요. 내 마음속 대본을 새로 써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치유라고 할 수 있죠. 보통 깊은 상처를 입으면 나는 피해자야. 나는 이 상처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. 이걸 피해자 사고방식이라고 하죠.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.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에겐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아주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. 바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뇌 회로를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힘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나는 오늘부터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선언한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가요? 이건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.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반응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죠. 이런 선포는 특히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박힌 자기중호를 다룰 때 효과적입니다.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.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. 같은 생각들. 이런 거짓말들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평생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. 이런 거짓말에 대한 해독제는 뭘까요? 바로 그 반대의 진실을 선포하는 겁니다. 나는 실수가 아니다.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다. 이렇게 거짓을 진실로 계속해서 덮어 쓰는 거죠. 스스로를 실수라고 믿던 나에서 스스로를 걸작품으로 여기는 나로 나아가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은요, 놀랍게도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한 가문의 유산, 대물림되는 고통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.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. 맞아요.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고통은요,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에게,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마련입니다.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그 반대도 똑같이 사실이라는 겁니다. 치유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. 나에게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.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그는 결국 1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.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화해하고 불과 3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.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고통의 순환이 제때 끊어진 거죠. 물론 이 치유의 과정이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하지만 이건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. 내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내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문에서 어떤 고통의 순환을 끊어내시겠습니까?